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겠죠. 5월이 되면 고향 땅에 계시는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쾌한 최원장의 부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암으로 고생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잠실에 명쾌한 한의원을 오픈하기 전에 대장암에 전이성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하면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1년에 몇 번 뵙는 것은 별다를 게 없는데요,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시던 당시에 제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이야 매년 예약해 드렸지만 아버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병원에 묶여 이런저런 잔소리 듣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셨고, 아들이 결제해 놓은 검사비를 환불받아 차라리 그 돈으로 거하게 고기에 술 한 잔, 사실은 한 잔이 아니라 술도 아주 많이 유흥을 즐기며 좋아하셨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복수 황달이 심한데 병원 안 가시는 알코올 중독 성향이 심한 환자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딱 저희 아버지 캐릭터입니다. 어느 날 변비가 심하다 하셔서 친한 선배 의사님네 병원을 예약을 해드렸는데 대장이 막혀 있어서 내시경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선배 전화를 받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잔소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시던 동안에 아버지는 이미 대장암에 말기가 되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암으로 전이되어 있더라 하는 소식까지 듣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처음 암 이야기를 전화로 전해 들었을 때 대장암에 대한 각종 지식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한의사인 자식에게도 당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변비라니, 그런 말을 대장암 말기가 되어서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아들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고 꿀꺽 삼키신 거죠. 그냥 전화로 잔소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를 납치해서 내 눈앞에서 건강검진을 해봤어야 했는데 화장실은 자주 가시나, 속이 안 좋은 곳은 없으시나, 눈은 잘 보이시나, 통증은 없으시나 세밀하게 잔소리하며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큼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끝이 없지만 그렇게 겪어봤으면서도 어머니를 살갑게 챙기지 못했던 것도 여전합니다. 어른들은 그저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 안 아프다, 별일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다가 병을 키우시고는 합니다. 부모님이나 저나 본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혹시나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제 와서 말하기 죄송스럽지만 큰 의미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50년 넘도록 술, 담배, 설탕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며 사셨습니다. 운동은 고사하고 불규칙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감성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언제라는 시점을 명확하게 잡기 어려운 것 뿐이지 50년 이상 축적된 라이프 스타일의 결론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는 건강상식을 통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웬만해서는 바꾸기 어렵다는 것,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명쾌한 최원장이 암 치료도 하고 그러던데 자기 아버지 알아서 이것저것 다 치료해보고 그러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암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해본 일이 없습니다. 암은커녕 알러지 치료도 한 번도 해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네요. 그 당시에 저는 저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로 어떤 질환을 어느 정도로 치료할 수 있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격려해주는 사람도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것은 우습고 남이 가진 것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남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부러워하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들 하나 한의사로 키워서 뿌듯하다 여기실 아버지 앞에 제가 치료 한번 해봐 드리겠다고 나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암치료 잘한다는 병원에 아버지의 몸을 맡기며 부탁했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게 가슴에 칼이 저밀 정도로 후회가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버지 곁에서 지낼 수 있었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한 달의 시간은 하늘이 주신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귀한 시간이었네요. 그러나 그 천금 같은 시간은 그냥저냥 평범하게 흘러갔고 예정된 미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실에 명쾌한 한의원을 오픈하고 암 클리닉을 하면서 정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오시는 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 당시에 내가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혹시 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심판대 앞에 저를 매일 세워놓습니다. 간질환 케이스가 하나하나 쌓이고 치료율과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하기도 한 건 그 생각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기분 좋은 날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 남들을 칭찬하는데 너그러운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기 간암도 아니고 대장암 전이 케이스니까 지금의 내 수준으로도 어림없을 거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갖고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매일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제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까? 그것 하나입니다. 초진으로 오시는 대장암, 간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나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보호자들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봅니다. 제 치료 기법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겠다고 매달리시는 가족들을 볼 때 나는 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지 않았던가 자책합니다.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시게 할걸. 건강검진 받기 싫다고 도망가셔도 미리미리 건강 챙겨드리고 관심을 쓸 것을. 건강하실 때 추억을 많이 만들어 둘걸.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시는 것처럼 저도 매일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내색하진 않죠. 치료를 하는 사람이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료받고 어떠셨는지, 복수는 어느 정도 차도가 있으신지, 정신이 혼미하거나 어지럽지는 않으신지 그냥 담담하게 물어보며 치료하겠죠. 어느 때는 바빠서 많은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술을 못 끊으시고 편의점 나가서 가족 몰래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달달한 간식이 입에 땡겨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랑 똑같네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어머니도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장질환은 어머니께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늘 내과에서 위장약을 처방받아 드셨었고 그렇게 50년, 60년 동안 위염을 앓으시다가 그것이 위암으로 악화되셨습니다. 평생 위가 안 좋다는 징조가 있었지만 50년, 60년의 시간을 줘도 판을 바꿀 수 없었고 예정된 위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조기에 수술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다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식사를 잘하고 계시고 몸무게도 많이 회복하시고 계시고 건강히 잘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는 암치료 프로토콜대로 모든 영양소의 알러지와 신체의 모든 조직에 대한 알러지, 절제한 위와 나머지 조직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 감정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렇지만 또 후회가 되는 것은 어머니께서 위암 진단을 받기 전에 왜 나는 나서지 않았던가,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며 권하지 않았던가 또 자책합니다.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고 양약은 하나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완치 판정은 받았지만 자주 건강검진을 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계십니다. 명치한 알러지 치료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대놓고 광고하진 않지만 그래도 병원 치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기한 암 치료 케이스들을 축적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말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치한 체원장을 찾으시는 암 환자분들 1기부터 말기까지 병기가 다양합니다. 1에서 2기인 분들은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3에서 4기 정말 말기인 분들은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와 자연요법을 병행하면서 명치한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말기 암이라고 해도 체력이 좋은 분들, 식사를 잘하시고 거동이 어렵지 않은 분들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치한 알러지 치료로 암을 케어한다는 것이 암 환자 컨디션을 좋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명치한 알러지 치료가 단순히 암 환자의 컨디션을 올리는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섭취하는 음식과 영양소에 알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암 환자든 일반인이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 면역계가 내 몸의 조직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고요. 음식과 영양소, 내 몸에 대한 알러지, 요 정도만 치료해도 컨디션은 확 좋아집니다. 항암제, 방사선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면 엄청난 부작용과 과민 반응에 시달릴 겁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당연히 항암제, 방사선 알러지를 치료해야 합니다. 명치한 항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본인 암세포 조직 샘플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혹시나 조직 검사 샘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조직과 장기에 암세포 바이알이 있습니다. 농도별, 강도별로 200가지 정도 됩니다. 특히나 전신에 전이된 경우에 모든 암세포 샘플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암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암 환자분들은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니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치한 알러지 치료를 통한 항암 클리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에 저항하고 스스로 대응하도록 면역계를 자극하는 과정입니다. 수술이나 치료는 일회성이지만 치유라는 것은 평생토록 스스로 자기 몸이 해내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알러지 치료 복습을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일명 숙제입니다.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 뭐합니까? 재발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눈과 기계에 잡히지 않는 깨알 같은 암세포를 자기 면역계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치료했습니다. 그저 가시는 길이 편하도록 컨디션만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겪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제 수준이 미천해서 암수술, 항암, 방사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치료하는 대로 따라오면 다 낫는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는 수준은 못 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병원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양의학의 공격적인 암치료와는 서로 상보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병원 치료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런데 복병이 있습니다.
암 진단받은 환자분들의 마음이 문제죠.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좀먹는다고 느끼고 매일 조금이라도 몸 컨디션이 변화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공포와 분노, 원망과 좌절, 슬픔과 무기력이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이 명쾌한 항암 클리닉에서 두 번째 핵심입니다. 감정까지 치료되고 새로운 마음과 관점으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진정 암을 극복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감정까지 치유하는 것, 그 경지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혹시나 과거가 후회스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안 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나? 앞날을 미리 알고 다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알아봤자 예정된 미래를 피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있는 일들을 하루하루 잘 해내려고 저도 노력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를 노력할까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구구절절한 가족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낫는 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을 하고 싶어서였는데 제 마음이 좀 전달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잘 회복되시기를 여러분과 가족분들 다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나중에 다시 만날 때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했던 아들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야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양심의 가책 없이 웃으며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미리미리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기억과 추억을 많이 쌓으시고 꼭 건강하시고 잘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오늘은 개인사를 대방출한 명현체원장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